안녕하세요. 중3 동화 2 오늘은 3-1 문장의 짜임과 양상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단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문장이라 하면 자, 먼저 문장에 대해서 필기를 해 볼게요. 자, 문장은 생각을 전달하는 완결된 기본 단위죠. 생각을 전달하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완결된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번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인데요. 다음 단어를 활용해서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했어요.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만들어 보시면 뭐 날씨가 따뜻하다 만들 수 있겠죠. 그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뭐 노래를 듣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어를 활용해서 의미를 이제 가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표현 의도에 맞게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자 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자, 문장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혼문장과 겹문장을 미리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서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겹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앞으로 주어를 S, 서술어를 V라고 표시할 텐데요.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 2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 이렇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냐?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단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 주어라고 하죠. 그리고 조사, 이나 가가 붙으면 그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철수가, 그죠? 혹은 뭐 눈이 내린다 할 때 눈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의 성질을 서술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부르고요. 자, 서술어는 우리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자,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찌하다는요. 어찌하다. 요건 움직임과 관련된 풀이기 때문에 요는 이제 동사.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 중에 동사 있죠? 동사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달린다. 그래서 달린다가 동사니까 어찌하더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죠. 영희는 예쁘다. 그래서 예쁘다가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 무엇이다 같은 경우는요. 무엇과 이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엇은 체언이에요. 자, 체언은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그죠? 그리고 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할 때 학생이 명사니까 체언이 되겠죠? 그리고 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술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주어와 서술어를 봤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자, 꽃이 방금 봤죠? 여기 이가 붙었기 때문에 꽃이가 주어가 되고요. 자, 매우 예쁘다. 예쁘다는 서술어가 되겠네요. 예쁘다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꽃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장은 혼문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우리는 기다렸다.
자, 우리는 이 주어고요. 기다렸다가 서술어예요. 그러면 이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고요. 그다음 꽃이 피기를, 지금 꽃이 자 피다, 피기를 피다라는 또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두 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얘가 두 번 나타나면 겹문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에는 혼문장, 밑에는 겹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얘가 주어가 되고요. 학교에는 뭘까요? 자, 우리 어디 애가 붙으면요, 얘는 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갔다, 여기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장은 네, 혼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동생이 축구를 좋아한다. 동생이가 주어가 되고요. 자, 축구를은 뭘까요? 우리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예요. 그리고 좋아한다.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얘도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관계가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네, 혼문장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자, 나는 중학생이고, 자, 형은 고등학생이다. 이런 문장이죠. 자, 나는이 주어고요. 고등학생이다. 자, 중학생이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중학생 요게 명사, 이다가 이다였잖아. 명사는 체언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얘가 한 세트. 그 다음에 형은이 주어. 고등학생이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까지가 명사, 즉 체언, 이다가 똑같이 이다기 때문에 얘가 서술어로서 또 하나의 세트.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났기 때문에 겹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우리는 주어죠. 믿는다. 믿는다. 그 다음에 인간이가 또 하나의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등하다가 또 하나의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자, 얘가 짝이 돼요. 이렇게 하나의 짝. 그 다음에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겹문장이 되겠죠. 자, 특히 이 단어는요. 교과서에 나온 예시는 꼭 다 알아둬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문장이 짜임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봤죠? 1번과 2번이 되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은 3번과 4번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게요. 문장의 길이와 혼문장, 겹문장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문장이 흔히 짧으면 혼문장, 뭐 길면 겹문장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제 길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문장을 반드시 꼭 살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돼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겹문장의 종류 해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걸 한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문장의 종류에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다고 했었죠.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했었고요.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일 겹문장이라고 했었어요. 자, 혼문장은 여기서 끝이에요. 주어도 하나, 서술어도 하나, 관계가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겹문장은 관계가 두 번 나타났다 보니까 이 두 번 나타난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겹문장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어진 문장이냐 혹은 아는 문장이냐. 자, 이 문장들은요, 이름처럼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기차처럼 이어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문장은 모든 문장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개 큰 주어와 큰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와 작은 서술어가 이렇게 안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졌다 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요. 이 둘의 관계가 한쪽이 어느 한쪽을 포함하고 있다 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돼요. 자, 그다음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 있죠. 우리 이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안긴 문장.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요 큰 주어와 큰 서술어를 아는 문장이라고 불러요. 사람 생각하면 돼요. 아는 사람, 안긴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절이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되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하나의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걸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을 5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써보면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5가지의 이 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니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의 짜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했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는 문장이야.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주서 이어진 문장이죠. 그리고 자, 나는 들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그죠? 돌아가셨다까지가 또 하나의 이제 서술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임이 다르다는 거야. 같은 겹문장일지라도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참고해서 가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보자 했으니까 어디서 나누면 돼? 여기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그다음 나를 두 문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돼? 큰 문장. 일단 나는 소식을 들었다. 이 문장 하나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고 있는 문장이 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방금 봤지만 자, 겹문장은요. 둘 다 겹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자, 중요하죠.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로 나눠지는데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고요. 아는 문장은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이게 아까 뭐였다? 절이었죠. 절. 안고 있는 문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부터 제대로 이제 보시면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했는데 비가 온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을 합쳤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결어미라고 불러요. 연결어미. 자, 그러면 남편을 친절하다. 부인은 인정이 많다 해서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요 며가 되겠죠. 그다음 서영이는 수학을 잘한다. 경철이는 영어를 잘한다 해서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많이 되고요. 그다음 나는 오늘 늦잠을 잤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요거는
서가 되겠죠. 다음 가을이 온다, 산에 단풍이 든다는 오, 면이 되고요. 자, 내 동생은 아침 운동을 한다, 내 동생은 학교 일찍 간다. 요거는 려고가 되겠죠. 연결어미 다 동그라미를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하지만,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뭐뭐 하고 같은 경우는요, 나열의 의미예요. 뭐뭐 하며도 나열의 의미고요. 뭐뭐 하지만은 대조의 의미고요. 뭐뭐 아서는 원인의 의미고요. 뭐뭐 하면은 조건의 의미고요. 뭐뭐 하려고는 의도, 목적의 의미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는요. 나열, 그 다음에 대조. 하나 더 쓸게요. 뭐뭐든지도 있어요. 요거는 선택이에요. 뭐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할 때. 그래서 선택, 나열, 대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리고 원인, 조건, 의도, 목적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쓰이는 연결어미들이에요. 있나요? 그래서 요것들을 외우시면 되겠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얘도. 자, 다음에 두 혼문장을 결합해서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자, 수아는 학교에서 농구를 한다. 정호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합쳤을 때 수아는 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하지만 하나 정호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하고는 나열의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 하지만 하나 요 둘 다 대조의 의미가 되겠죠. 앞뒤가 반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영수는 춤을 추어라. 영수는 노래를 불러라. 자, 영수는 춤을 추거나 혹은 춤을 추든지 얘는 선택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춤을 추며 얘는 뭐가 될까요? 모두 나열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출을 본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우리는 일출을 보려고 뭐뭐 하려고 의도나 목적이 되고요. 일출을 보러 얘도 의도, 목적이 되겠네요. 그다음 보고자 얘도 의도, 목적, 다 의도나 목적이네요. 그다음에 자, 안개가 걷힌다, 비행기가 출발한다. 안개가 걷히면 얘는 조건이고요. 안개가 거쳐서, 안개가 거치니 얘는 뭘까요? 안개가 거쳐서도 원인. 그죠? 거쳐서니까 거치니도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씨가 춥다. 우리는 바깥에서 놀 것이다. 이거는 날씨가 춥더라도 이거는 양보예요. 뭐뭐 하더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 이런 거. 그다음 춥지만 요거는 대조가 되겠죠. 그다음 단비가 내렸다. 농작물이 잘 자랐다. 단비가 내려서 얘는요 원인. 단비가 내리니 이것도 원인. 내림으로도 원인. 내리니까 전부 원인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아는 문장인데요.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혼문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어보자 했어. 자, 그가 나를 도왔다를 여기 뭐뭐 했음이 드러났다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나를 도왔음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자, 농부들은 바란다. 자, 무엇을 바란다? 농사가 잘 되다를 넣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돼?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요. 그죠? 우리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죠? 다음 기찬이가 땀이 나게 뛰었다. 그죠?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어머니께서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요. 그래서 방금 봤는데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그죠?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혼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 하고요.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큰 문장 있죠? 그걸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보시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분석을 해보면 농부들이니 주어죠. 바란다가 서술어고요. 농사가가 또 다른 주어고요. 잘되기까지가 서술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작은 주어랑 작은 서술어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원래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잘되기가 나왔는데 잘되기에 원래 기본형이 뭐죠? 잘되다잖아. 잘되다는 동사죠. 근데 동사가 뭘로 바뀌었어? 지금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명사절이 된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지금 잘되다가 잘되기가 되면서 명사가 되면서 기가 쓰였죠. 그래서 우리 기나 뭐 혹은 이제 미음인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성어미라는 게 그 품사를 바꿔주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나 뭐 미음 이런 게 쓰이면 품사가 바뀐다는 거야. 동사에서 명사로. 뭐 동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명사로 바뀌는 그 전성어미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를 써서 명사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을 안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 뒤에 르이 붙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을을이 붙으면 뭐라 그랬지?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이 명사절은 여기서의 역할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죠. 참고로 명사절은요. 목적어랑 주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자, 우리는 들었다. 그가 결혼했다. 그죠? 그가 결혼했다는. 그죠? 여기까지. 그럼 어디를 묶어? 그가 결혼했다는을 묶으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그가 결혼했다는이 지금 뭘 꾸미죠? 그가 잘못 썼네요. 결혼을 뭐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꾸미죠. 자, 소문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즉 체언이에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관형사예요. 자, 여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관형사, 관형어의 역할을 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명사절, 관형절.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기찬이가 뛰었다. 땀이 나다. 땀이 나게. 자, 어떻게 뛰었다? 땀이 나게. 뛰었다를 꾸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용언은 동사, 형용사고요. 용언을 꾸미는 건 부사였어요. 똑같아요. 부사어도 지금 뛰었다가 동사죠. 동사를 꾸미고 있어. 즉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에 자, 다시 쉽게 서술어를 꾸미는 건 부사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땀이 나게 어떻게 땀이 나게 뛰었다 해서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관형절은요. 어떤이라고 해석되면 돼. 어떤 소문? 그가 결혼했다는 소문. 이렇게 어떤으로 해석이 되면 되고요. 부사절은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면 돼요. 어떻게? 땀이 나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코끼리는 코가 길다. 자, 요거는 외우시면 돼요. 서술절인데요. 서술절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 그러면 큰 서술어 어디 있어요? 얘가 또 하나의 큰 서술어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어머니께서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건 어머니가 한 말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얘는 인용절이에요.
인용절은 종류가 두 개예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요. 직접 인용은 따옴표를 쓰고 무엇 라고를 붙이면 되고요.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고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나온 건 지금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만 쓰였기 때문에 간접 인용이 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각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안긴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아는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자, 위에서 있는 걸 집어넣으면 되죠. 자, 골짜기에는 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위에 있는 보기 중에 일단 1번에는 마지막 게 들어가겠죠. 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절이 되고요. 그럼 여기 무리가 있는데 왜 무리가 앞에 생략됐을까?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안긴 문장에 문장에 무리가 나오죠. 그럴 때는 안긴 문장에 무리란 주어를 생략해야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무리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수업 끝나고 다 남아. 그죠?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써보면 일단 직접 인용은 이렇게 오늘 수업 끝나고 다 남아 따옴표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간접 인용으로 쓰면 오늘 수업 끝나고 다 남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길을 비켜주었다. 요거는 요거 쓰면 되죠. 아이들이 지나가게. 그럼 얘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겠죠. 지나가게 비켜주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알려졌다니까 얘는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쓰면 우리가 그 시합에서 이겼음이 알려졌다. 얘는 명사절이 되고요. 마지막 영희는 손이 정말 예쁘다. 얘는 필요 없는 성분이잖아. 빠져도 말이 되지. 영희는 손이 예쁘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니까 서술절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요. 본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고, 다시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 여러 가지 봤었죠.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아서 어서 이런 것들 이어진 문장이었고, 아는 문장은 혼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 즉 절로 알고 있는 문장 5가지 봤었어요. 자, 학습활동. 다음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을 보기와 같이 표현해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장 만들 수 있죠. 토끼는 그늘에서 잠을 잔다. 거북이는 부지런히 산으로 오른다.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쳐 갔다를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면 토끼는 그늘에서 잠을 자고, 그죠? 고니까 나열이네요. 거북이는 부지런히 산을 오른다. 그 다음 아는 문장으로 만들면 거북이는 그늘에서 잠을 자는 토끼를 지나쳐 갔다. 얘는 뭘까? 잠을 자는 토끼니까 관형절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자, 보기의 5문장을 하나의 견문장으로 바꿔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친구가 전학을 갔다.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었다. 무작정 버스를 탔다. 친구의 집으로 갔다. 친구는 집에 없었다. 저희가 지금 다 혼문장이죠. 5개의 혼문장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 내일 견문장으로 바꿨어. 얼마 전에 친구가 전학을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갔지만 친구는 집에 없었다. 혹은 갑자기 얼마 전에 전학을 간 친구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으나 친구는 집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보기는 혼문장이고요. 혼문장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알아두세요. 표현 효과. 혼문장은요. 표현 대상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짧으니까 명료하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어. 그리고 각각 따로의 문장이기 때문에 독립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는 느낌. 그죠? 그 다음에 변화를 주는데 적합해요. 자, 반면에 견문장은요. 표현 대상이나 글쓴이의 생각을 상세하게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건의 전후 관계, 논리적 관계 혹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는 견문장이 훨씬 더 적합해요. 어떤 문장에서 낫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각각의 문장이 가진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종류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표현 효과 방금 배웠죠? 대화의 빈칸을 채워보자 했는데 자, 혼문장 3개가 있어요. 내 동생이 도서관으로 갔다. 내 동생이 책을 빌렸다. 그 책이 매우 재미있었다를 일단 아는 문장으로 만들면 도서관으로 간 내 동생이 매우 재미있는 책을 빌렸다. 자, 이어진 문장은 내 동생이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빌렸는데 그 책이 매우 재미있었다. 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분명히. 근데 아는 문장으로 쓰냐, 이어진 문장으로 쓰냐에 따라 표현 효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대요. 자, 보기에 아는 문장에서는 도서관으로 간 매우 재미있는 이라는 암기 문장이 각각 내 동생과 책을 구체적으로 꾸며준대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도서관으로 간 내 동생. 그죠? 여기 보시면 도서관으로 간 내 동생. 그 다음 매우 재미있는이 책을 각각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 동생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의미가 더 풍부해져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요. 밑에 보시면 자, 내 동생이 도서관에 간 것과 거기에서 책을 빌린 것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잘 드러난대요. 저기 보시면 자, 내 동생이 도서관에 가서 그럼 일단 도서관에 간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책을 빌렸다. 그 다음에 책을 빌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잘 나타나죠. 뭘 먼저 했는지. 그리고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는 상황과 그 책이 재미있었다는 사실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대요. 자, 즉 혼문장으로 따로따로 표현할 때보다 당연히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죠. 그래서 사건의 전후 관계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더 잘 보여준다. 어떤 것이 요 이어진 문장이요. 됐나요? 그래서 아는 문장은 또 아는 문장의 특징이 있고요. 내 동생이나 책을 꾸며준다는 거. 이어진 문장은 사건의 어떤 전후 관계나 인과관계, 논리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다음은 수아가 쓴 일기의 일부분인데요. 이 글을 읽고 재시는 활동을 해보자 했어요. 자, 제목은 체육 수업이고요. 2000년 뭐 땡월땡일. 자, 오늘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의 체육 수업 주제는 높이뛰기여서 체육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셨는데 체육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 발 구르기로 수평 가로대를 뛰어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셔서 반 아이들 대부분이 무난하게 높이뛰기를 할 수 있었는데 나만 겁이 많아서 수평 가로대 앞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만 그런데도 내가 체육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것은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도 끊기지가 않고 모든 하나의 문장이고요. 말도 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죠? 자, 이 글에 사용된 문장의 짜임과 관련지어서 읽은 느낌을 일단 말해보면요. 표현 대상이나 글쓴이의 생각이 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자, 그래서 문장의 짜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서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글을 고쳐 써보자 했는데, 자, 오늘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자, 적절하게 끊어주는 게 좋죠. 오늘의 체육 수업 주제는 높이뛰기였다. 체육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셨는데 우리에게 한 발 구르기로 수평 가로들을 뛰어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반 아이들 대부분이 무난하게 높이뛰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만 겁이 많아서 수평 가로대 앞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한다. 여기 보면 혼문장과 그죠?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이제 활용을 해서 글을 썼죠.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읽는 사람이 분명하게 의미도 알 수 있고 덜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1 부분의 진도가 다 끝이 났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문법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 꼭 복습 다시 하시고요. 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